저희 채널의 조회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유튜브에 여러분이 저희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려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한국 여자가 오프라 같은 미국 이름을 쓰죠. 이건 명백히 사기 시도입니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그 장면으로 쏠렸고 오프라 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임신 6개월 고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제는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보안 요원, 이 여성을 신문실로 데려가세요.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마치 그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안젤라는 상상조차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의 경력과 미래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이름이 너무 미국식이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이 여인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 항공사의 억만장자 CEO의 성을 이어받을 아이였다. 그 CEO가 자신의 첫 아이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는 순간 세계 대륙을 휩쓰는 파괴적인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다음 분, 안젤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탑승구를 울렸다. 줄을 서 있던 승객들은 서로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공기 중에는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광택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젊은 한국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오프라 김은 6달 된 배를 한 손으로 보호하듯 감쌌다. 그녀의 두 번째 손에는 한국 시집이 들려 있었다. 이 책은 그녀의 아버지가 선물한 것으로 그녀의 양면적 정체성을 상징했다. 서울행 비행기표 주세요. 오프라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항공권을 내밀었다. 터미널은 불안에 찬 승객들로 붐볐고 에어컨은 수많은 사람들의 천을 식히기에 역부족이었다. 안젤라는 서류를 검토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커지는 짜증이 역력했다. 시스템에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옆으로 비켜주세요. 다음 분. 그녀의 경멸은 독성 안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몇 분 전에 샀어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오프라는 한국 시집을 가슴에 품은 채 간절히 부탁했다. 안젤라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재미있는 책이네요. 이런 낙서 같은 글자도 읽을 수 있나요? 줄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슈퍼바이저가 다가와 시스템에 명령을 입력했다. 다시 시도해봐요, 안젤라. 보류 중인 업데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권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스캔되었다. 안도의 한숨이 오프라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그러나 그때 계산된 동작으로 안젤라는 항공권을 2조각으로 찢었다. 명백한 위조입니다. 어떤 한국인이 오프라라는 이름을 가집니까? 보안. 안젤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터미널을 지배했다. 오프라는 창백해졌고 아몬드 모양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다. 항공사 CEO이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녀의 아이의 아버지인 민호 이의 읽지 않은 메시지였다. 갑자기 오프라의 뺨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가슴속에서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녀는 일생 동안 편견과 싸워왔지만 이런 공개적인 모욕은 처음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재킷 옷깃에 달린 황금 날개 모양의 브로치를 살짝 만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민호가 준 선물로 내장된 녹음 기술이 있어 모든 말, 모든 모욕, 모든 권력 남용을 녹음하고 있었다. 이것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불법입니다. 오프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제 미국 여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안젤라는 비웃었다. 증명해보세요, 오프라. 그 순간 오프라는 갑자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줄에 서 있던 몇몇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다. 한 노인 부부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오프라 김은 자신이 그저 한 임산부가 아니라 변화의 촉매제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공항의 혼란을 벗어나 자신을 위해 마련된 조용한 대기실에 앉은 오프라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꿈꿨던 모든 여행을 떠올리게 했다. 대정 김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채 1년도 안 됐을 때 오프라 윈프리의 쇼를 처음 보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함과 지혜, 그리고 미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는 능력에
매료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미국의 꿈이다. 그는 아내에게 속삭였다. 딸이 태어났을 때 그는 주저없이 그녀를 오프라라고 이름 지었다. 그의 아내 미영은 이름에 의문을 품었지만 대정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결국 동의했다. 우리 딸은 두세 개의 가교가 될 거야. 대정은 갓 태어난 딸의 부드러운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린 오프라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이상하다는 말을 들은 것은 유치원에서였다. 내 이름은 진짜 한국 이름이 아니야. 한 아이가 놀렸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아빠, 왜 저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대정은 그날 저녁 딸을 무릎에 앉히고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시작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된 이야기. 내 이름은 네가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야. 그는 설명했다. 그날부터 오프라는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녀의 도시락 속 김치를 보고 코를 찡그릴 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같이 먹자고 제안했다. 대학생이 되어 국제관계학을 공부할 때도 그녀는 항상 문화적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나 지금 공항에서의 모욕은 그동안의 자신감을 흔들었다.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다. 민호의 메시지였다. 내가 직접 가겠소. 법무팀이 이미 출발했소. 당신이 겪은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소. 오프라는 배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아이는 이미 두세 개의 교차점에서 자라고 있었다.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이중문화 배경에 매료되었다. 당신은 두세 개의 지혜를 모두 가지고 있군요. 그는 서울의 고궁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밤에 말했다. 창 밖으로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오프라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한국에서는 부드럽게 흐르는 물도 결국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고 배웠단다. 그녀는 손으로 재킷의 브로치를 만졌다.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지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두 세계 사이의 외줄타기였다. 미국인들에게는 너무 한국적이고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미국적인. 그러나 지금 그녀는 이 경계에 서 있는 자신의 위치가 약점이 아닌 강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이 강점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찢어진 항공권처럼 자신도 부서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오프라가 공항 관리자와의 대화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과거로 되돌아갔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가장자리에 있는 그들의 작은 아파트. 어머니 미영이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는 날이면 집 전체가 마늘과 고춧가루의 강렬한 향기로 가득했다. 자, 이렇게 양배추를 접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방식이야. 미영은 딸의 손을 인내심 있게 인도했다. 7살 오프라의 작은 손가락은 아직 민첩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열심히 배우려 했다. 우리 문화는 우리의 힘이란다. 절대 잊지 마. 같은 날 저녁 아버지는 새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딸이 완벽한 억양으로 말하기를 원했다. 이곳에서는 너의 말투가 네가 누구인지 말해준단다. 그는 설명했다. 어린 오프라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집에서는 신발을 벗고 어른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한국어로 대답했다. 학교에서는 미국 또래들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중학교에 들어간 오프라는 처음으로 진정한 인종차별에 직면했다. 개고기 먹니? 한 남학생이 점심시간에 물었다. 주변 아이들이 키득거렸다. 그 순간 오프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울거나 화내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아니, 하지만 한국 음식에 대해 알려줄까? 불고기라는 게 있는데 네가 먹어본 어떤 소고기보다 맛있을 거야. 그날부터 오프라는 편견에 대응하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다. 지식. 그녀는 문화간 외교에 관한 책을 탐독했고 미국과 한국 역사를 동등한 열정으로 공부했다. 16살 때 일기에 이렇게 썼다. 지식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의 해독제다. 고등학교 때 오프라는 토론 대회에서 이민정책과 국제관계를 논의하며 우승했다. 그녀의 웅변술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대했던 침묵과 대조되었다. 그러나 성공에도 불구하고 오프라는 항상 어딘가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한국인 친구들은 그녀가 너무 미국적이라고 생각했고 미국인 친구들은 그녀의 이중 문화 생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대학 시절 오프라는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에세이를 썼다. 나는 가교다.
두 강둑 사이의 노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지만 두 세계를 연결한다. 스탠포드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 그녀의 부모는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너는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도 지니고 있단다. 어머니는 작별 인사에서 말했다. 오프라는 흔들렸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중문화 배경이 약점이 아니라 초강점임을 알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다르지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볼 수 있었다. 공항에서 안젤라의 모욕적인 행동은 그녀의 정체성을 공격했지만 오프라는 자신이 평생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도록 준비되어 왔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 전체가 이 순간을 위한 훈련이었다. 경비원이 문을 두드렸다. 김씨, 항공사 고위 관리자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오프라는 몸을 똑바로 세웠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 문화 사이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오프라는 항공사 관리자들과의 대화를 끝내고 창가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민호와의 첫 만남을 담은 사진에 멈췄다. 3년 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항공 컨퍼런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다. 컨퍼런스 홀은 세계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로 붐볐다. 오프라는 미국 대사관 대표로 참석해 기업 외교에 관한 발표를 마쳤을 때 한 남자가 접근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에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발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다. 이름이 흥미롭군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프라는 그 흔한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시작했지만 민호 이의 반응은 달랐다. 그럼 두 세계의 최고를 모두 가지고 계시네요. 현대 한국처럼요. 그의 말에는 진정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민호는 관광객들이 거의 가지 않는 서울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신은 양쪽 세계를 모두 알고 있지만 진짜 서울은 아직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고층 빌딩 사이에 숨겨진 작은 사찰을 방문했다. 400년 된 은행나무 아래 앉아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후 작은 택시 회사로 시작했고 그의 아버지가 이를 지역 항공사로 발전시켰으며 민호 자신은 스카이코리아 항공을 아시아 최고의 항공사로 성장시켰다. 사람들은 제가 이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요한 결의가 있었다. 저는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거의 파산 상태였어요. 우리는 혁신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가 이끄는 스카이코리아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문화적 포용성으로 항공산업의 혁명을 일으켰다. 우리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는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며 설명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신중하게 발전했다. 민호는 본래 내성적이었고 그의 지위로 인해 항상 조심스러웠다. 오프라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동일한 갈망을 보았다. 전통과 진보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열망. 함께 보낸 한 달 후 경복궁의 달빛 아래에서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가 만난 어떤 여성과도 다릅니다. 당신은 경계에 서서 양쪽을 모두 이해합니다. 5달 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이 압도적이었다. 민호는 즉시 결혼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오프라가 미국에서의 중요한 협상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공항에서 모욕을 당했다. 오프라는 배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아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문화 간의 삶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꿈을 지키고 있었다.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다. 민호의 메시지. 비행기에 탔소. 14시간 후에 도착할 거요. 내가 도착하기 전에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시오. 오프라는 미소 지었다. 그들의 연결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섰다. 그것은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였다. 그리고 이제 그 다리는 더 큰 변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공항 복도 반대편 안젤라 윈터스는 상사의 사무실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제복 주름을 신경질적으로 매만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회오리처럼 휘몰아쳤다. 안젤라는 원래 잔인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오하이오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 지역 도서관에서 여행 잡지를 넘기며 이국적인 목적지를 꿈꿨다. 비행기 승무원이 되는 것은 지루한 소도시를 탈출하는 완벽한 방법처럼 보였다. 경력 초기 몇 년 동안
그녀는 효율성과 따뜻한 미소로 유명했다. 안젤라는 승객들이 집에 온 것처럼 느끼게 해 그녀의 첫 상사가 평가서에 썼다. 그녀는 한때 꿈이 있는 여성이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찾아왔다. 매번 거절된 승진, 실패한 관계, 연기된 관리직 꿈, 쓴맛은 조용히 자라났다. 겉으로 증상이 없는 질병처럼. 5년 전 안젤라는 국제선 승무원 자리에 지원했다. 그녀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지만 대신 아시아 문화에 정통한 젊은 한국계 미국인이 선발되었다. 그들은 항상 아시아인들을 선호해 그녀는 승무원 숙소에서 불평했다. 그들이 순종적인 인형처럼 보이기 때문이야. 동료들은 불편해하며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맞서지 않았다. 그녀의 쓰라림은 스카이코리아 항공이 그녀가 일하는 회사의 상당 부분을 인수했을 때 결정화되었다. 구조조정과 해고 소문이 불길처럼 퍼졌다. 그들이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있어. 그녀는 복도에서 중얼거렸고 똑같이 두려워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점점 더 수용적인 귀를 찾았다. 안젤라는 점점 더 가시적인 역할을 맡았다. 노동조합 회의에서 가장 큰 목소리, 문화적 민감성 교육의 가장 큰 저항. 그녀의 한때 따뜻했던 미소는 날카로운 선으로 변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의 공격성은 강화되었다. 아시아 승객들은 차별적인 대우를 보고했지만 불만은 결과 없이 보관되었다. 그녀의 상사 토마스는 가능한 괴롭힘 혐의에 직면하는 것보다 갈등을 피하는 것을 선호했다. 오늘 아침 오프라를 만나기 전에 안젤라는 국제노선 재분배에 관한 예비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아시아 노선 배정에 없었다. 분노가 그녀의 완벽한 제복 아래에서 끓고 있었을 때 그녀는 줄에서 다음 사람을 불렀다. 이제 상사의 사무실 밖에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토마스가 그녀에게 당신은 지금 민호이의 약혼자를 모욕했어 라고 속삭였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민호이? CEO?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그리고 그는 지금 직접 오고 있어. 회사 변호사들도 이미 도착했고. 안젤라는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한 실수 한순간의 분노가 그녀의 전체 경력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한 진실이 올라왔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편견의 폭발이었다. 복도 건너편에서 오프라가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안젤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변화의 촉매제인 사람을 모욕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항공권을 찢음으로써 자신의 미래도 찢고 있었다. 오프라의 휴대폰은 공항 행정실에서 그녀가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진동했다. 민호의 메시지가 디지털 화면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 변호사를 파견했습니다. 다음 비행편으로 직접 도착할 예정입니다. 토마스 감독관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셔츠 칼라는 이미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서류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김 씨,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퍼스트 클래스로 대체 티켓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티켓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중단시켰다. 그녀의 외적 평온함은 내면의 폭풍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것은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토마스는 불편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물론입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안젤라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프라는 다시 중단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매달렸다. 토마스의 눈이 넓어졌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고객불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법적 재앙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복도에서 안젤라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강제된 무관심의 가면이었다.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상사들이 급한 속삭임으로 언급한 이라는 이름이 마침내 그녀의 마음에 연결되었다. 민호이, CEO. 최근 모든 기업 커뮤니케이션에 등장한 억만장자.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그녀는 오프라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고위 간부들이 모여드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서울에서 민호는 중요한 회의를 취소하고 국제법률팀을 동원하고 있었다. 파트너 회사의 차별 방지 정책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원합니다. 이전 불만 사항에 대한 기록을 원합니다.
1시간 안에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그의 비서가 주저했다. 사장님, 언론은 이미 당신의 갑작스러운 여행에 대해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추고 그 의미를 생각했다. 오프라와의 관계는 전문적, 문화적 이유로 신중하게 유지되어 왔다. 이제 최악의 방식으로 노출될 것이다. 일부 것들은 신중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개인 제트기를 준비하세요. 그동안 오프라는 조심스럽게 브로치 녹음기를 제거하고 휴대폰에 연결했다. 사건의 선명한 녹음은 그녀의 보호막이 될 것이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변호사 3명, 홍보 담당자 2명, 그리고 항공사의 부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그들이 이미 민호이와 그의 회사가 그들의 재정적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 씨, 부사장이 시작했다. 우리는 당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즉시 보상을 제공하고 안젤라 윈터스를 즉시 정직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오프라는 잠시 생각했다. 쉬운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까?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결정은 그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와 두 문화 사이에 살게 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제가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한 보상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공항 행정실에서 마침내 운영이사가 나타났다. 그의 뒤로는 항공사의 법률 대표 2명이 따랐다. 그들의 창백한 얼굴은 이미 오프라의 신원과 그녀의 연결고리에 대해 알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김 씨, 저희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가 시작했지만 오프라는 손을 들어 그를 중단시켰다. 제 이름은 오프라 미영 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이며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말했고 말을 이해한 이후로 한국어를 말했습니다. 저는 국제관계와 경영학 분야에서 이중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일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으로 대우받기 위해 중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살짝 열린 문을 통해 오프라는 안젤라가 상색에 신문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한때 자신감 넘쳤던 몸은 이제 녹은 촛불처럼 쪼그라들어 있었다. 여러분은 제 아버지가 왜 제 이름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오프라가 계속했다. 왜냐하면 오프라 윈프리는 그에게 편견을 초월하고 그녀의 성격 내용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군요. 그녀의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다. 민호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비행 중입니다. 14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어떤 것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이사는 불편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저희는 불편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불편이 아닙니다. 오프라는 녹음 준비가 된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다. 이것은 체계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안젤라의 경멸적인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각각의 모욕, 각각의 인종차별적 암시가 참석자들의 주의 깊은 침묵에 의해 증폭되었다. 녹음이 끝났을 때 운영이사는 10년이나 늙어 보였다. 인종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제 의도가 아닙니다. 오프라는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시아계 승객들이 이 항공사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법률 대표 중 한 명이 수첩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 명은 녹음 장치를 만지작거렸다. 그들의 얼굴에서 걱정이 역력했다. 저희는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오프라는 말했다. 저희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운영이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종류의 변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프라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녀가 기다려온 질문이었다. 아버지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전사적인 문화적 감수성 교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익명보고 시스템, 다양성 채용 정책, 그리고 미래 경영진을 위한 문화 간 역량 개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환한 고객을 기대했지만 대신 비전을 가진 전략가를 만났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의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는 결론지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민호의 개인 제트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탑승줄에 있던 누군가가 사건의 일부를 촬영했고 명백히 아시아인인 임산부의 항공권을 오만한 안젤라가 찢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는 몇 시간 만에 바이럴이 되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국 영사관은 공식 문의를 보냈다. 주요 뉴스 네트워크들은 그 이야기를 집중 보도했다. 민호의 얼굴이 경제 뉴스에 등장했고 그의 거대한 항공 제국과 증가하는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프로필이 뒤따랐다. 항공사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CEO가 주주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인정했다. 스카이코리아 항공은 우리의 주요 국제 파트너이며 개인적으로 모욕을 받은 민호인은 전체 합병 계약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가 마련되었다가 폐기되었다. 위기관리팀은 쉴 새 없이 일했다. 홍보부서는 회사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안젤라는 빈 회의실에 고립되어 자신의 휴대폰에서의 알림을 통해 자신의 경력이 무너지는 것을 만견자실 지켜보았다. 저널리스트들은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고 예전 동료들은 이전의 편견적인 발언들을 폭로했다. 그녀의 세계는 트윈마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프라는 이제 회사의 주장에 따라 행정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었지만 공개적인 성명을 거부했다. 그녀의 유일한 소통은 지원에 감사하고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체계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짧은 메모였다. 한국에서는 이 뉴스가 모든 채널을 지배했다. 글로벌 경제 및 문화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자랑스러워하는 이 나라는 이 사건을 진정한 국제적 인정의 시험으로 보았다. 평론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존중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서울에 저명한 국제관계 분석가가 선언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은 동양과 서양 기업 관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의할 것입니다. 민호의 제트기에서 그는 법적 문서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사랑하는 여성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사건을 초문화적 기업 변화의 이정표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비서가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왔다. 사장님, 뉴욕타임스가 독점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CN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단순히 한 회사의 CEO가 아니라 한 나라의 상징적 대표가 되었다. 그의 대응은 개인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프라였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커졌소. 그는 대답했다. 준비되었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의 결단력 있는 대답. 항상 그래왔어요. 공항 VIP 터미널은 민호 2의 도착을 위해 고립되었다. 긴장한 임원들이 보초처럼 줄을 서 있었고 경비원들은 언론을 거리를 두게 했다. 민호가 도착 통로에서 나타났을 때 그의 존재는 즉각적인 주목을 명령했다. 과시가 아니라 그의 눈빛에 담긴 강렬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디 있소? 그의 첫 마디는 형식을 무시한 채였다. 그는 오프라가 쉬고 있는 행정 스위트룸으로 직접 안내되었다. 재회는 짧고 강렬했다. 맞잡은 손,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속삭임 이마를 맞댄 채 나눈 무언의 약속. 1시간 후 소집된 회의에는 미국 항공사의 고위 임원진, 양측 변호사들, 그리고 민호의 주장에 따라 안젤라가 참석했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섰고 오프라를 직접 바라보는 것을 피했다. 윈터스 씨, 민호는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기업적 결과를 논의하기 전에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 오프라라는 이름이 아시아인의 얼굴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침묵이 납처럼 무거웠다. 안젤라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했지만 일관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아마도 그는 계속했다. 당신의 시각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당신의 편안함을 위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주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 안젤라가 시도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민호가 그녀를 방해했다. 우리는 500년 이상 존재해온 알파벳으로 쓰인 책에 대해 낙서라는 당신의 발언을 녹음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록된 불만사항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CEO가 개입했다. 이씨, 우리는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을 보장하며 우리는 한 직원의 처벌을 협상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가 그를 방해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우리는 문화적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안젤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행동이 결과 없이 번창하도록 허용한 시스템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본된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의 제안, 문화 간 교육 재구성, 다양성 정책 검토, 그리고 안전한 불만 채널 설립을 포함한 완전한 프로그램입니다. 방 전체가 숨을 참았다. 수억 달러의 파트너십과 수백 개의 일자리가 그 순간에 달려 있었다. 안젤라는 손을 들었다. 질문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왜 저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까? 저를 공개적으로 굴욕스럽게 하기 위해서요. 그녀의 질문에는 진정한 혼란이 담겨 있었다. 오프라가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젤라. 당신은 변화가 필요한 시스템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안젤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대응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벌을 예상했다. 대신 그녀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민호와 오프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진정한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역사적인 회의 이후 며칠 동안 안젤라는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을 마주해야 했다.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되고 감봉된 채 그녀는 집중적인 문화 간 재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재된 만남에서 오프라가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받지 못하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안젤라는 팔짱을 끼고 방어적인 자세로 앉았다. 그녀의 눈은 도전적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주장했다. 단지 그 순간에 화가 났을 뿐입니다. 프로그램의 한국계 미국인 강사인 박 박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안젤라,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션이 진행됨에 따라 안젤라는 점차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인 동료들과 어떻게 덜 교류했는지, 그들의 이름을 일부러 잘못 발음했던 때, 그들의 점심 음식에 대해 불평했던 방식, 아시아인들이 모두 똑같다고 말할 때, 당신은 5,000년의 다양한 역사, 수백 개의 구별되는 언어, 셀 수 없이 많은 문화적 전통을 지우고 있습니다. 박 박사는 특히 강렬한 세션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너무 당열되어 있어요. 안젤라는 여전히 싸우면서 주장했다. 당신이 당열로 보는 것을 우리는 공동체로 봅니다. 당신이 수능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조화로 봅니다. 이것들은 비슷한 가치에 대한 다른 해석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대화들은 안젤라의 확신의 갑옷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녀의 직업적 분노가 어떻게 표적 편견으로 변형되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나타났다. 한편 민호와 오프라는 자신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노출된 그들의 관계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세심한 조사를 받았다. 전통적인 한국 가족들은 민호가 미국인을 선택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고 편리하게 그녀의 한국 유산을 무시했다. 아이러니하네요. 오프라는 호텔에서 함께 헤드라인을 읽으며 말했다. 여기서는 충분히 미국인이 아니고 거기서는 충분히 한국인이 아니에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요할 거예요. 그는 이러한 구분이 의미를 잃는 미래를 대표할 것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기업 변화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포용적 언어에 대한 새로운 지침, 승무원을 위한 의무적 문화 교육, 승객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종이 위에서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것은 전체 기업 문화의 전환을 나타냈다. 오프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뉴스에서 봤어. 미영이 말했다. 자랑스럽구나 딸아. 너는 항상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어. 오프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어머니의 인정은 그 어떤 기업 승리보다 더 의미가 있었다. 그녀의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아파트에서 안젤라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자기 성찰과 아마도 구원을 향한 그녀의 첫 번째 진정한 발걸음. 오늘 깨달았다. 그녀는 썼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아시아인들이 아니라 변화였다. 그리고 이제 변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화는 새벽 3시 17분에 왔다.
서울에서 회의 중이던 민호는 첫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프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통제된 호흡으로 끊어졌다. 예상보다 2주 일찍이에요. 민호는 즉시 행동했다. 기다리고 있던 전용기로 달려가며 비서에게 짧은 지시를 남겼다. 모든 회의를 취소하라. 이것은 긴급 가족 상황이다. 6시간 후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착륙하여 마치 자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병원 복도를 달렸다. 그는 오프라가 이미 진행된 진통 중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임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시어머니가 화상 통화로 가르쳐준 전통적인 한국 기법을 따라 체계적으로 호흡하고 있었다. 왔군요. 그녀는 고통과 기쁨으로 눈을 빛내며 속삭였다. 항상 올 겁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잡으며 대답했다. 진통실에는 두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했다. 오프라의 어머니는 딸의 이마에 한국 전통 수건을 올려놓았고 미국인 의사는 한국어로 상태를 업데이트했다. 오프라의 요청으로 방에는 한국 출산 음악이 부드럽게 연주되고 있었다. 한 번 더 밀어, 의사가 격려했다. 오프라는 민호의 손을 꽉 쥐었고 마지막 힘을 모았다. 그날 아침 11시 43분 준호 기미의 첫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단순한 새 생명의 탄생이 아니었다. 이것은 두 세계 사이의 다리의 물리적 구현이었다. 양쪽 부모의 특징을 조화롭게 담은 섬세한 특징으로 이 아이는 만질 수 있는 희망을 상징했다. 그는 완벽해요. 오프라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세며 속삭였다. 당신처럼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의 평소의 침착함은 순수한 경외감으로 대체되었다. 출산 소식이 퍼지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거울 준호를 환영합니다.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고 화해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수천 명의 다문화 가족들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경험의 디지털 테피스트리를 형성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병원에서는 놀라운 배달이 도착했다.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한국 전통인 노란 꽃, 작은 꽃다발과 함께 간단한 카드가 왔다. 그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만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안젤라. 오프라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카드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는 민호에게 물었다. 진정한 변화는 작은 제스처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는 하품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이는 자신을 기다리는 복잡한 세계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의 부모가 한 번에 하나의 어려운 대화씩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세계. 다음 날 아침 스카이코리아 항공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달이 문화 간 여행 경험과 문화적 감수성 훈련을 변화시키는 데 전념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오프라 김이 자문이사로 지명되었다. 민호는 아이가 잠든 병실에 앉아 자신의 아들이 물려받게 될 세계에 대해 생각했다.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그 모든 이분법이 이 작은 존재 안에서 화해했다. 당신은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했어요. 그는 오프라에게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그래요. 단지 때로는 우리의 강점을 발견하기 위해 도전이 필요할 뿐이에요. 창문 너머로 로스앤젤레스의 스카이라인은 석양에 물들었다. 서쪽에는 미국이, 멀리 동쪽에는 한국이,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있었다. 준호의 탄생 6개월 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스카이코리아 항공 본사의 강당은 가득 찼다. 임원, 승무원, 조종사, 지상 직원들이 모든 좌석을 채웠다. 첫 번째 줄에서 민호는 이제 통통한 볼과 호기심 많은 눈을 가진 아기가 된 아들을 안고 있었다. 오프라는 다리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몸은 출산에서 회복되었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변화했다. 새로운 권위, 더욱 단단히 뿌리내린 존재감. 우리는 단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여행합니다. 그녀는 시작했다. 각 비행은 단지 지리적 경계만이 아니라 정신적 경계도 초월할 기회입니다. 청중 속에서 안젤라는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집중적인 훈련과 치료의 몇 달은 눈에 띄는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더 마르고 더 절제되어 있었으며 힘들게 얻은 자기 인식의 무게를 지닌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오프라가 계속했다. 과거의 실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최선을 높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편견이 치료할 수 없는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해체할 수 있고 또 해체해야 하는 정신적 습관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발표는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으로 계속되었다. 문화관 역량을 포함한 새로운 평가 지표, 차별 신고를 위한 익명 채널,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대학과의 파트너십, 마지막으로 오프라는 예상치 못한 일을 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예시하는 개인적인 여정을 가진 사람을 무대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용기를 가진 사람. 안젤라가 망설이며 일어섰을 때 강당을 통해 속삭임이 퍼졌다. 불안정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무대에 올랐다. 안젤라 윈터스가 우리의 승무원 훈련 프로그램의 조정을 맡을 것입니다. 오프라가 발표했다.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그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할 틈은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박수는 망설임으로 시작되어 점차 커졌다. 민호는 준호를 안고 있는 채로 인정의 표시로 처음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안젤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오프라는 안젤라에게 다가갔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정말 미안해요. 안젤라가 다시 말했다. 알아요. 오프라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호와 오프라는 아이와 함께 그들의 새 집으로 돌아왔다. 로스앤젤레스와 서울 사이에 절반쯤 되는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그들은 이제 두 도시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민호는 그의 아들을 요람에 내려놓으며 찢어진 항공권에서 시작된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깊은 변화로 이어진다. 오프라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과거에 보았던 세계와 그녀의 아들이 물려받을 세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순간의 용기, 한 녹음, 하나의 대면이 산업 전체를 변화시켰다. 장면을 지켜보면서 오프라는 원이 완성되는 것을 느꼈다. 끝이 아니라 더 큰 가능성을 향한 상승 나선의 시작. 다리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놀라운 속도로 기업 경계를 넘어섰다. 18개월 만에 수십 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모델의 수정된 버전을 채택했다. 국제 컨퍼런스는 기업 환경에서의 문화적 변화에 대한 기조연설을 위해 오프라를 초청했다. 대학들은 비즈니스 윤리 커리큘럼의 이 사례를 통합했다. 프로그램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UN 사무총장은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이니셔티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거의 2살이 된 준호는 한국어와 영어를 편안하게 번갈아 가며 사용하며 민호의 사무실에서 놀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프로그램의 가장 야심찬 발전 단계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기업 글로벌 환경에서 문화관 역량을 연구하고 촉진하는 데 전념하는 연구소의 설립. 다리 연구소는 여기 서울에 본부를 둘 것입니다. 민호가 잠재적인 국제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런던, 싱가포르, 두바이의 통합된 운영을 갖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문화적 특수성을 존중하는 진정한 글로벌 포용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구 기업들과의 대조는 눈에 띄었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성을 법적 의무나 마케팅 전략으로 접근하는 반면 민호와 오프라가 제안한 한국 모델은 진정한 사회적 조화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강조했다. 한국적 관점은 우리가 개인주의와 수능 사이의 서구적 이분법을 넘어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오프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우리는 제3의 길을 추구합니다. 집단성과 조화를 이루는 개성. 안젤라는 이제 스카이코리아의 글로벌 문화관 훈련 이사로서 힘들게 얻은 겸손함으로 워크숍을 이끌었다. 그녀가 솔직하게 공유하는 그녀의 개인적 이야기는 강력한 교육 도구가 되었다. 변화는 취약함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훈련생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취약함은 용기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항공 컨퍼런스에서 미국과 유럽 임원들은 스카이코리아가 이끄는 아시아 항공사들이 문화관 서비스의 새로운 우수성 표준을 세우는 것을 존경심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은 조용한 혁명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회장이 논평했다. 서구가 다양성 정책을 논쟁하는 동안 한국은 법적 준수를 초월하는 총체적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효율성과 공감,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한국적 접근 방식은 상호 연결된 세계의 도전에 특히 적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문화적 미묘함을 탐색하는 능력은 측정 가능한 경쟁 차별화 요소가 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민호는 기본 철학을 명확히 했다. 한국에서 우리는 침략과 외부 영향의 수세기를 통해 다른 문화에서 최선을 흡수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보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적응적 유연성은 우리의 비즈니스 접근 방식의 DNA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한 곳에서 인정을 받았다. 승객 만족도 평가에서. 편견 관련 사건은 첫 해에 87% 감소했다. 오프라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준호가 그녀의 무릎에서 잠든 동안 찢어진 항공권이 촉발한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개인적 굴욕으로 시작된 것이 전 세계적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때때로 민호는 그의 가족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는 더 강한 것을 재건하기 위해 부서져야 합니다. 세계 공항에 심어진 씨앗들은 이제 꽃피기 시작했고 경계를 초월하고 분열을 치유하는 비전에 의해 양육되었다. 사건 발생 5년 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글로벌 다양성을 기념하고 문화 간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문화 터미널을 개장했다. 개막식에서 이제 기업 외교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된 오프라 키미는 상징적인 리본을 잘랐다. 5살이 된 준호는 카메라가 순간을 포착하는 동안 자랑스럽게 동생 대정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호는 감동적인 연설에서 물리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가 어떻게 병행하여 발전해야 하는지 강조했다. 이 터미널은 단순히 출발과 도착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는 선언했다. 이것은 문화가 동등하게 만나는 관문입니다. 특별 초청 손님들 중에서 안젤라 윈터스는 평온한 표정으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 년간 훈련 프로그램을 이끈 후 그녀는 이제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글로벌 관광 산업에서 차별에 맞서 싸우는 비영리 단체를 이끌게 될 것이다. 당신은 평화로워 보이네요. 오프라가 공식 행사 후 다가가며 말했다. 그래요. 안젤라가 간단히 대답했다. 제 최악의 실수가 제 가장 큰 목적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들이 새 터미널을 걸으며 모든 대륙의 문화를 기념하는 예술 설치물을 감상하는 동안 준호는 세계 알파벳에 관한 대화형 전시에 매료되어 앞서 달려갔다. 엄마 봐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있어요. 그는 보편적 문맹 퇴치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개발된 한국 알파벳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를 가리키며 외쳤다. 그 순간 한때 화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세계를 본능적으로 탐색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오프라는 완성된 여정의 충만함을 느꼈다. 그녀가 편견에 맞섰을 때 품고 있던 아이가 이제 더 통합된 세계의 약속을 구현하고 있었다. 알아요. 민호가 아이들을 지켜보며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현대 한국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었던 도전에 의해 형성되었어요. 대신 각각의 장애물은 우리를 더 회복력 있고 더 적응력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처럼요. 오프라가 예전에 브로치 녹음기를 달았던 자리를 본능적으로 만지며 대답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재건된 날개 모양의 작은 펜던트를 달고 있었다. 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찢어진 항공권 양쪽에 있던 부서진 영혼들을 재건한 프로그램의 상징이었다. 터미널의 반대편에서 미국 항공사 CEO와 아시아항공 얼라이언스 대표들이 새로운 글로벌 안전 및 포용성 표준에 서명했다. 서류에는 다리 원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생각해보세요. 오프라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찢어진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되었어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아니요, 당신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열린 소규모 축하 모임에서 대정 김과 미영은 손자들과 함께 놀았다. 오프라의 부모는 이제 1년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며 문화간 노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대정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갖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너는 그 이상을 했구나. 너는 세상을 바꿨어. 오프라는 그녀의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녀의 이름을 선택한 그의 결정이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단계였다.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정체성을 상상하는 용기의 첫 번째 행위. 창밖으로 비행기 불빛이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각각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지닌 여행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 중 더 많은 것들이 존엄성과 존중으로 채워질 것이다. 오프라는 브로치의 재건된 날개를 만졌다.
때로는 부서진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재건되는 법이다.